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예. 자, 이번 시간에는요, 죽도 밥도 아니겠지만, 내년 부동산 경기, 그리고 향후 3년에서 5년 후에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동향 한번 예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예측의 영역은 부동산의 신이라든가 어떤 전문가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이런 농산물이라든가 사과, 배, 오이, 당근 이런 지하들하고는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것이 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어떤 예고를 거친 다음에 공사를 3년, 4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케줄에 맞춰서 아파트가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매일경제에서 내년 부동산에 관련해서 스치듯이 하나 기사가 있어서 내년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을 좀 할 수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그냥 뚝딱뚝딱 지을 줄 알았더니 어떤 인허가 절차부터 해서 착공, 입주 절차까지 거의 4년에서 5년 가까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돼서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인허가 실적을 알게 되면 향후 3년, 4년, 5년 후에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정부가 오늘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특정 지역을 위주로 지정을 했죠. 그것은 그거고, 아파트 공급 물량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경제학 원론을 꺼내들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그런 단순한 논리죠. 그런데 가끔씩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것을 좀 망각을 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가격에 일희일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초짜의 눈이죠. 한계죠. 그러나 우리가 한두 번 투자하고 말 것이 아니라 향후 투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의 수요 공급 이 과정을 주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시기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죠. 가장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했던 정부가 가장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반대로 가장 부동산을 사랑하고 토목공사를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가장 부동산 가격이 쌌습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죠.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부동산 정책을 강화하고 단속을 하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약간은 좀 오르고 있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아파트가 뚝딱뚝딱 지을 수 없는 죄화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3기 신도시를 발표했듯이 노무현 정부 때도 2기 신도시를 발표했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시기는 바로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앉아서 코 풀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노무현 정부가 개고생하고 그 과일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취득을 했다.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너무너무나 공급이 많았죠. 2기 신도시가 들어서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이 폭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이상 아파트 인허가를 더 이상 내두지 않고 택지지구도 더 이상 지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공급이 많았다, 이거죠.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공급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독박을 쓰게 됐고, 문재인 정부가 현재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3기 신도시를 발표했죠. 공급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향후 5년 후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쯤, 정부가 바뀌고 나서 다음 정부가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다음 정부에서 3기 신도시라든가 그리고 3, 4년 전에 발표를 했던 인허가, 아파트 인허가가 그때 다서야 지어지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아마 부동산 안정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표를 하나 올렸는데, 현재 지금 2019년에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그러니까 2019 빼기 3면 2015년이죠. 2015년에 아파트 인허가를 해준 그 아파트들이 지금 지어지고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4년에서 5년 후에 입주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입주가 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2015년에 인허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표를 보게 되면 2017년에 엄청나게 많은 인허가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2017년 플러스 5를 하게 되면 2022년이죠. 2017년까지 인허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15, 2016, 2017에다가 플러스 5년, 4년 정도, 4년, 5년이 공사 기간이니까 4년, 5년을 더하면 2021년, 2022년까지는 공급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13년, 14년, 15년은 인허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13 플러스 5, 2014 플러스 5, 2015년 플러스 5, 그러니까 2018년, 17년, 19년, 20년까지는 아파트가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박근혜 정부가 택지지구를 더 이상 인가하지 않고 공급량을 대폭 축소하다 보니까 주택 인허가가 확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2017년 이후부터는 인허가가 대폭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기 신도시 때문에 공급이 많아가지고 빈집이 많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택지지구 지정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밑으로 팍 꺾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2017년부터는 인허가 물량이 팍 줄기 시작한다.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에다가 2016년도 포함되겠죠. 2016년 플러스 5, 2017년 플러스 5, 2018년 플러스 5, 2019년 플러스 5 해보면 2017년 플러스 5면 2022년이잖아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21, 2022, 2023 이 시기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확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부동산 공급 물량이 줄기 때문에 수요 공급 원칙상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는 22년, 23년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사를 해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2019년 11월 6일 날 수요일인데요. 이런 기사가 났죠. 내년 건설 수주가 6년 내 최악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8, 2019, 2020년까지 내년이 2020년이죠. 2020년까지 아파트 수주가 최악이다. 이 뜻은 아파트 인허가도 줄겠다는 뜻이겠죠. 아파트라는 것이 뚝딱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4년, 5년 정도 걸린다고 했죠. 만약에 내년에 건설 수주가 최악이면 앞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4년, 플러스 5년 후인 2024년, 2025년에는 아파트 공급량이 더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건설 수주가 꼭 아파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파트가 대표적인 거니까 아마도 전반적으로 아파트 공급 물량은 2024년, 25년까지 팍팍팍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기사는요, 아파트 공급 물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건설업계가 내년에 아마 수주 물량이 적어서 약간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기사는 아닌데 제가 이 기사를 읽다 보니까 앞으로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좀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주택 건설 산업 투자가 감소해서 국내 경제 성장력도 떨어질 것이고 GDP에서 부동산 투자 부분, 아파트 공사 이런 것이 GDP의 20%, 30%를 기여해 왔는데 수주 물량이 많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GDP도 좀 줄 것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 GDP는 국민 총생산인데 아파트 거래, 아파트 투자 이런 것이 무슨 국민 총생산에서 어떤 효율적인 생산적인 그런 이익은 없죠. 무슨 투기 이익 이런 게 무슨 국민 전체적인 효용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GDP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파트를 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하도 흐르고 하니까 GDP가 좀 올라가죠. 그런데 내년에는 이런 아파트 건설 수주가 줄어서 GDP도 좀 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 내용이 상징하는 바는요, 내년에 아파트 건설 수주가 적기 때문에 그로부터 4년, 그리고 5년 후 아파트 공급량이 좀 줄지 않나 이렇게 저는 기사가 읽힙니다. 자, 앞으로 3년, 4년 후에 아파트 공급량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보기에는 2017년이 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더 이상 또 증가를 좀 급속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4년, 5년 후인 2021년, 22년, 23년, 24년 많게는 25년까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가 이루어지는 2024년에서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이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2024년, 25년에 아파트 가격이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아파트 공급 부족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구 문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인구가 뭐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그저께 뭐 인구가 2050년 되면 급격하게 감소한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그때까지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